포틀랜드에서만 11시즌을 뛰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인정받았던 데미안 릴라드. 하지만 포틀랜드 팬들은 이제 그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길어질 것 같았던 릴라 드라마가 오늘 새벽 놀라운 결말을 맺었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거론되었던 마이애미나 최근 떠오르던 토론토가 아닌 포틀랜드와 미러키 그리고 피닉스의 삼각 트레이드가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데미안 릴라드가 미러키로 이적함과 동시에 포틀랜드는 주루 할러데이와 디안드레 에이튼과 2029년 1라운드 픽, 여기에 2장의 스왑 권리를 추가로 받게 되며 피닉스는 유서프 너키치, 그레이슨 알렌, 나시르 리틀, 키온 존슨을 받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언급이 없던 미러키가 끼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의 조합이 성사되었기에 트레이드의 규모나 파급력 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우선 피닉스는 자신들이 원했던 디안드레 에이튼 처리에 성공함과 동시에 에이튼에 비해 수비력이 그나마 괜찮은 너키치를 영입했습니다. 사실 선수가치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에이튼의 우세이긴 하나 이미 공격할 선수가 차고 넘치는 피닉스의 특성상 센터를 너키치로 교체하고 좋은 벤치 자원인 알렌을 영입한 것은 피닉스로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트레이드입니다. 물론 에이튼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반대급부가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번 플레이오프 이후 에이튼의 시장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적절한 보강은 물론 셀러리 확보까지 했기에 추가 영입 가능성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상 이슈가 있는 너키치의 백업 빅맨이나 벤치 구간을 이끌어줄 백업 핸들러까지 데려올 수 있다면 피닉스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얇은 뎁스는 크게 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닉스가 정말 트레이드를 잘했는지 판단하려면 이젠 정말 우승밖에 남지 않은 그들의 이번 시즌 결과를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포틀랜드가 선택한 거래 파트너는 결국 미러키였습니다. 밴드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마이애미는 7월 이후 별 진전이 없었고 두 팀의 입장 차이는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토론토가 최근 릴라드 행선지로 떠오르긴 했으나 언론의 예상과 달리 그들의 최종 오퍼는 아노누비가 포함되지 않는 등 마이애미에 비해서 그리 월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토론토가 이미 포화 상태인 포워드진을 교통정리하고 벤블릿의 빈자리를 릴라드로 메울 것이란 예상은 빗나간 것이죠. 다만 포틀랜드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얻어낸 자원을 지키진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할러데이는 추가 트레이드가 사실상 확정적인데요. 이미 스콧 핸더슨과 앰퍼니 사이먼스를 보유한 포틀랜드로서는 겹치는 자원인 할러데이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으며 그들은 할러데이의 트레이드 대가로 1라픽 2장 이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만약 할러데이로 지명권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포틀랜드는 릴라드를 통해 다량의 픽을 보유하게 되겠죠. 실제로 현재 할러데이는 매우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러 정황상 시즌이 열리기 전 그의 이적은 유력해 보이네요. 흥미로운 소식은 하든과 결별이 유력한 필라델피아가 할러데이를 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하든이 행성지로 원하고 있는 클리퍼스와 필라델피아, 포틀랜드의 또 다른 삼각딜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관한 소식은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디안드레 에이튼은 할러데이와 달리 이적하지 않고 유서프 너키치가 빠진 주전 센터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튼은 밋밋한 수비력과 스크린이 약점이긴 하나 공격 기회만 보장된다면 분명 20득점 10리바가 가능한 자원이며 얼굴에 비해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포틀랜드에서 밀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포틀랜드가 이번 딜에서 성공했는지 판단하려면 주루 할러데이를 어떤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에이튼이 포틀랜드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냐가 관건이겠네요. 한편 미러키는 팀 우승에 큰 공헌을 했고 미러키에서 계속 뛰겠다는 주루 할러데이를 보내면서까지 릴라드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최근 아데토쿤보가 우승을 더 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듣기에 따라서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었기에 과감하게 칼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할러데이로 일정 성적은 낼 수 있지만 추가 우승을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슈퍼스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우승에 실패하더라도 쿤보에게 전력 보강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향후 재계약 협상에서도 그를 붙잡을 명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러키는 지난 시즌 3점차 이내 박빙 승부에서 19승 7패를 기록하며 이 부분 1위를 달성했는데요. 여기에 릴라드가 합류한다면 미러키의 클러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훌륭한 수비에 비해 슈팅 기복이 약점인 할러데이와 비교할 때 릴라드의 3점 생산력은 아데토쿤보의 돌파를 더욱 위력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리그 최강의 리머텍을 자랑하는 쿤보의 킥아웃 패스를 릴라드가 마무리하는 그림을 앞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미 밀워키는 경기당 3점 시도에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NBA에서 가장 3점을 많이 던지는 팀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꼽히는 릴라드까지 합류할 경우 밀워키의 화끈한 외곽 농구는 더욱 위력이 세질 것 같습니다. 릴라드의 약점인 불안한 수비력, 여기에 그의 적지 않은 나이는 불안 요소지만 쿤보와 릴라드의 만남만으로도 이번 시즌 밀워키의 인기는 크게 올라가겠네요. 데뷔 이후 포틀랜드에서만 11년을 보냈던 데미안 릴라드, 이제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밀워키로 가져갑니다. 그리스 괴인과 데임 타임의 만남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